안녕하세요. 갱년기를 신나게 살고 있는 보조개 미녀 보미입니다. 제가 오늘 친구님들께 하고 싶은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이 환자혁명의 저자이신 닥터 조한경 그 원장님의 말들을 제가 평소에 들어왔던 말이나 이 책에서 말을 한 것을 간추려서 좀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. 요 앞에 프로필을 좀 제가 잠깐 좀 몇 가지를 소개해 보자면, 이분은 환자들을 향해 병원에 오라고 외치는 대신 자기 병에 더 큰 관심을 가지라고 잔소리하는 의사다. 이렇게 소개합니다. 또 이 조 원장은 환자들에게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온 것으로 내 할 일은 다 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한다. 환자가 주체가 되고 의사는 그저 도울 뿐이라는 것입니다. 또 당뇨, 고혈압, 고지혈증, 비만, 관절염, 골다공증, 암 이런 대부분의 그 현대의 그 성인병들은 환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고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. 이렇게 소개하네요. 이 조 박사님은 당뇨, 고혈압은 같은 병이라고 합니다. 증상만 다를 뿐이지 원인은 같고 끝의 결과도 같다는 거죠. 우리가 이런 말들은 참 정말 많이 들어왔죠. 고혈압 약은 한 번 먹으면 그냥 평생 먹어야 한다고. 병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. 네. 그런데 이 조 원장님은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고혈압은 약을 먹어도 고칠 수 없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또 고혈압으로 평생 관리해도 되는 것인가가 문제인데 아니라는 것입니다. 고혈압? 혈압이 왜 올라가지? 지금 고혈압 판정을 받으신 분이나 아닌 분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. 심장이 피를 막 뿜어내서 이 피가 구석구석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양분과 산소를 운반을 시켜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. 40대, 50대부터 혈압에 문제가 생기는데 젊었을 때는 그 문제가 없었던 혈관벽이 푸석푸석해지고 피가 또 막 걸쭉해지니까 피를 손끝 또 발끝까지 보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 우리 몸이 심장한테 막 살려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. 심장이 막 세게 피를 뽑아내서 구석구석까지 보내려는 그 노력이 고혈압이다 그 말인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 몸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님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. 예전에 그 압력으로는 구석구석에 피가 안 가니까 세게 보내보자. 그러고 판단을 해서 센 압력으로 혈압이 높아진 거죠. 이렇게 센 압력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면 뇌졸중 또 심장마비가 생기잖아요. 그게 무서워서 혈압약을 개발해서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. 혈관이 터지는 것, 또 혈전이 부서져서 혈관을 막는 것, 이런 것들을 알고 봤더니 혈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동맥경화 때문이라는 겁니다. 혈관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혈압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혈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알 필요가 있겠죠. 이 혈관은 그냥 빨대처럼 이렇게 빈 관이 아니고요. 동맥과 경맥이 있는데 그 동맥 안에
근육이 있답니다. 심장이 피를 쫙 짜면 그 피가 구석구석까지 가죠. 이때 심장 혼자 피를 짜주는 게 아니라 혈관의 근육도 힘을 합해서 같이 짜야만 그 피가 몸 끝까지 전달이 잘 된다는 겁니다. 그런데 혈관의 근육이 이 일을 같이 하지 않으면 심장 혼자 해야 돼요. 엄청 힘이 들겠죠. 얼마나 무리가 가겠습니까? 우리의 그 몸의 근육은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죠? 튼튼해지고 또 단단해지고 그러죠. 하지만 심장 근육은 달라요. 특별해요. 이 심장 근육은 쓰면 쓸수록 막 퉁퉁 붓는데요. 그래서 심장에 무리가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. 그래, 심장 혼자야 일하니까 혈관 근육아 너도 좀 같이 좀 해 이렇게 신호를 보낸다고 걔네들이 일을 할까요? 아니죠.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못해요. 왜? 약하니까, 튼튼하지 못하니까. 혈관 근육이 튼튼해지려면 어떻게 하나, 이 닥터 조한경님은 유산소 운동과 적절하게 필요한 영양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네요. 또 조 원장님은 이런 조언을 또 합니다. 운동을 하지 않고 어떤 건강도 기대하지 마세요. 이렇게 말을 자주 하거든요. 그만큼 운동이 부족한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. 운동을 하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좋아요 보다는 그거에 관심 갖기보다는 운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에게 닥쳐올 그 재앙부터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. 얼마 전 지인에게서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. 그 지인이 40대인데 병원에 갔는데 고혈압의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약을 이제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했대요. 그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아무 말을 못했어요.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가족력이래요. 가족력도 그래서 유전이래요. 유전을 받아서 어쩔 수가 없다는 식으로 그냥 자포자기 하더라고요.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더 이상 말을 안 했는데, 이 조한경 원장님은 항상 그런 말을 해요. 사람의 눈 색깔이나 뭐 피부 색깔 이런 것들은 뭐 우리 몸에서 막 신호를 보내서 이 아기는 뭐 눈이 파란 색깔로 태어나도록 해야 돼. 막 이런 회의를 갖고 태어난다는 게 아니죠. 이것은 정말 그대로 유전이에요. 그렇지만 고혈압이니 당뇨니 이런 것들은 절대 유전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. 설사 유전적인 인자가 있더라도 그 인자가 발현할 수 없는 건강한 생활을 한다면 절대 유전이 될 수가 없다는 거랍니다. 제가 우리 친구님들께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. 왜 유전이라고 자포자기 합니까? 저는 정말 가족력이 있어요. 저의 친정아버지는 고혈압 약을 평생 드시고 계시고요. 저희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먼저 가신 친정엄마는 당뇨로 고생하셨어요. 결국은 그 당뇨의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. 그 다음에 또 형제 중에서 또 암으로 먼저 간 형제가 있고요. 이렇게 정말 가족력이 복잡해요. 그렇지만 저는 지금까지 고혈압이니 당뇨니 암이니 그런 게 질병이 없습니다.
왜냐하면은 정말 저가 나중에 저도 오래되진 않았지만 우리 가족력이 이런데 내가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.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더 건강에 대해서 제 몸에 대해서 알고 좀 건강에 대해서 책도 좀 자꾸 읽고 그래서 좀 많은 지식을 좀 쌓으려고 그렇게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. 우리 친구님들 정말 가족력, 유전 이런 걸 핑계 삼아서 내 건강을 그냥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좋은 식습관, 생활습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. 안녕.